제13주차 일본의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큐슈 지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종강 때까지, 기말고사 치르기 전까지 계속해서 큐슈 지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큐슈 지방의 이 가고시마현에서 대학 시절에 유학을 했던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큐슈에 시코쿠가 적혀 있네요. 오타가 났죠? 정정을 좀 할게요. 자, 일본의 큐슈 지방의 큐슈는 아홉 구자에다가 주자를 쓰죠. 우리 그 제주도 할 때 그 주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지 맞겠죠? 둘 다 장음이에요. 큐슈가 되죠. 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큐슈 지방과 오키나와 지방을 나누어 보는 경우도 있고, 또 한꺼번에 이 오키나와까지 묶어서 큐슈 지방이라고 아우르는 경우도 있다고 했었어요. 아마 2주차 수업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 큐슈 오키나와 지방은 일본의 최남단이면서도 최서단에 위치하는, 즉 우리나라 한반도하고 가깝죠. 후쿠오카현이 가장 대표적인 현이 되겠고, 사가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 그리고 마지막에 오키나와의 오키나와현까지. 자, 예로부터 중국, 한반도, 동남아시아, 대만 등의 동남아시아하고도 굉장히 가깝죠. 특히 이 오키나와를 살펴보면 가깝고, 고대부터 외래문화, 이쪽의 외래문화 영향을 많이 받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 온천과 화산이 많아요. 제가 유학했던 카고시마에는 그냥 화산이 아니라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활화산도 있었어요. 자, 제가 유학했던 것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예요. 정확히 딱 12개월, 1년 유학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19년 2월에 그 케이블 촬영으로 또 한 번 다녀오게 됐었죠. 지금 제가 4분의 1이라고 적어놨죠. 총 4번에 걸쳐서 같이 살펴볼 생각이고요.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2009년 9월로 타임슬립을 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되게 시간이 빠르죠. 2009년에 유학을 한 게 정말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고, 2009년에 여러분은 뭐 했어요? 중학생이었나? 맞나? 중학생? 초등학생 정도 됐나? 자, 아무튼 자, 제가 원래 이제 유학을 가기 전에 2009년 유학을 가기 전에 2008년 1월에 이 가고시마로 일주일 정도 어학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의 경험이 너무 좋았어서 어학연수도 하고 또 일본 가정집에서 홈스테이도 했었는데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야 되겠다. 카고시마로 유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 2009년도만 해도 되게 옛날이죠.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이었어서 제 기억에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고 아이폰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게 2010년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등장하기 바로 전년도에 제가 일본에 이제 갔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런 폴더폰을 대부분 사용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유학 정보가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보다는 덜 했기 때문에 카카오톡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영상 통화도 없었고 국제전화 이런 거 하려면 굉장히 비쌌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옛날인데
그래서 아무튼 유학을 가기 전에 일본에 가서 뭐 가입을 하면은 저는 이제 1년 단기 유학생이잖아요. 뭐 장기 체류를 하는 뭐 3, 4년 이상 장기 체류 유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가서 가입을 하고 뭐 해지하고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든다라는 뭐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가기 전에 그 유학생 휴대전화를 뭐 신청해서 이걸 받아서 한국에서 미리 받아서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후회를 했던 게 그냥 가서 개통을 하고 핸드폰을 골라서 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더 나았었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요즘에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유학을 가든 취직을 해서 일본으로 가게 되면 그냥 지금 쓰고 있는 단말기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 유심칩이라고 하나? 그것만 새로 사서 끼워도 상관이 없는 시대가 됐죠.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요즘에는 저가 요금제에 다양한 이제 그 요금제 브랜드가 이제 많은데 예전에만 해도 2009년에만 해도 뭐 소프트뱅크, 뭐 au 뭐 이런 식의 우리나라로 치면 SK텔레콤, 뭐 KT 이런 통신사밖에 없었어요. 근데 왜 소프트뱅크를 신청을 했냐? 유학생 할인 혜택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제일교포, 제일한국인 3세가 창업자라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유학생은 소프트뱅크를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간혹가다 au를 쓰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튼 그랬고 일본에 도의를 해서 가장 먼저 했던 첫 식사가 이제 짐 풀고 간단히 먹었던 게 이제 편의점에서 이런 컵 도시락을 사서 먹었는데 정말 그냥 밥 위에 간장 베이스의 소스가 뿌려진 이런 아게모노라고 하거든요. 튀김류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저렴하고 굉장히 이제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요리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약쇼, 우리나라로 치면 시청에 가서 뭐 외국인 등록증 이런 것들을 이제 등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 등록을 일본인 튜터, 일본인 도우미거든요. 유학생 도우미. 카고시마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이 친구하고 같이 가서 도움을 받아서 뭐 외국인 등록증, 뭐 통장 개설, 뭐 보험증 이런 것들 등등등을 수속을 밟고 같이 식사를 이제 하러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먹었던 게 제가 시켰던 게 이건데 시오라멘이었어요. 그리고 이 라멘은 보통 시오라멘, 쇼요라멘, 미소라멘에서 된장 베이스, 뭐 간장 베이스, 소금 베이스. 근데 저는 시오라멘이니까 소금 베이스가 되겠죠. 깔끔한 국물이고 그리고 대부분 이 돼지고기 수육이 이제 올라가죠. 숙주나물이랑.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같이 먹었는데 굉장히 푸짐하고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카고시마의 최대 이제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텐몬칸이라고 천문관이라고 되어 있죠. 일본의 상점과 그러니까 상점가, 번화가들은 이런 형태의 이제 아케이드 거리로 되어 있어요. 카고시마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아케이드 형태의 상점가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 정렬이 되어 있죠. 이것도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이런 식으로 노면 전차가 다닌다는 것. 뭐 택시도 있고 버스도 다니고 하지만 우리 그 오카야마 편에서 오카덴 등장했었잖아요. 그래서 전차, 노면 전차가 있는 곳은 뭐 쉽게 말하면 지방 도시, 시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지하철 대신에 전철, 지하철 대신에 노면 전차가 있고 그리고 뭐 기차역은 기본으로 어딜 가나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또 이제 갔던 곳이 또 이제 시내로 나가서 뭐 친구들이랑 이런 스키야, 우리로 치면 뭐 김밥 천국 정도로 이제 흔한 곳인데 스키야에 가서 덮밥 요리를 먹고 그 규동이라고 하잖아요. 소불고기 이제 볶은 것이 올라가 있는 덮밥이죠. 이것을 먹고 이제 시로쿠마라고 하는 일본의 빙수 가게 이제 갔었어요. 이게 이제 왜 유명하냐면 카고시마에서 어떤 카고시마가 이제 본점인 곳.
시로쿠마라는 브랜드의 일본 그 빙수집이 있는데 뭐 우리로 치면 설빙 정도가 될까요? 근데 이 2009년 시기에는 설빙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을 하는 게 예전에 뭐 그런 캔모아 뭐 이런 게 있었나? 아무튼 그래서 이 시로쿠마가 카고시마가 이제 본점이고 일본 내에서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일부러도 찾아오는 그런 곳이었어요. 기대를 하고 일본인 튜터의 이제 뭐 안내를 받아서 이제 먹으러 갔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맛있었던 기억은 없어. 너무 달았고 아무튼 개인적으로 단 거를 안 좋아하기도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너무 달았던 기억이 나고 그냥 우리나라 팥빙수가 훨씬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슈퍼에 가서 장 본 거. 그냥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이게 정말 너무 흔하고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슈퍼마켓에서 흔히 살 수 있는. 근데 그 2009년에 나는 이게 너무 생소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이제 뭐 21살, 22살 어리기도 했고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이제 뭐 처음으로 제가 장도 보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생소했던 기억이 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보험증, 그 다음에 뭐 통장 개설을 했죠. 자, 그리고 가고시마 하면 활화산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제 기숙사 창문의 풍경이거든요. 제 창문에서 이렇게 창문 너머로 이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고 이제 뭐 배를 타고 건너가야지만 닿을 수 있는 거리인데 가깝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이 카고시마의 사쿠라지마라는 활화산인데 이 사쿠라지마라는 활화산이 있는 이 섬이 사쿠라지마 섬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보이는 것보다 멀리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인상 깊었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게 구름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연기가 조금씩 이제 피어오르죠.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번에는 10월로 넘어와서 2009년 10월로 넘어와서 우리는 보통 3월이랑 9월에 개강을 하잖아요. 일본은 보통 4월이랑 10월에 개강을 해요. 한 달 정도 늦다고 생각을 이제 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10월부터 학교를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 학생회관이에요. 매점도 있고 또 학생 식당도 있는 그런 곳이었고 보면 자전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전거가 너무 많아서 그것도 인상이 깊었고 또 인상 깊었던 거는 자판기. 자판기도 많고 개수도 많고 또 자판기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했다는 것. 한국에서는 음료 자판기만 봤는데 일본에 갔더니 이 시기에 갔더니 아이스크림 자판기, 뭐 도시락 자판기, 뭐 꽃다발 자판기도 있고 뭐 지금 기억나는 건 그 정도인데 아주 굉장하게 다양한 자판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자전거를 못 타는 상태로 이제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서 이제 또 자전거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만큼 교통비가 이제 비싸기도 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부분 다 자전거를 이용을 하고 가정주부들도 자전거를 타고 장을 보고 일본은 정말 자전거를 많이 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는 부산이라는 그 한국 식당이 있었어요. 이제 한국인 뭐 마마라고 이제 칭했었는데 한국인 마마가 운영하는 한국 식당이죠. 갔었는데 여기 이제 갔던 거는 이제 새로 이제 한국에서 유학생이 왔다고 하니까 이제 기존에 유학하고 있던 유학생들이 이제 초대를 해줘서 초대받아서 이제 갔던 것이었고, 이때 이제 뭘 느꼈었냐면 이제 저랑 뭐 제 친구랑 그리고 또 선배 오빠까지 이제 해서 이렇게 셋이서 이제 다녀왔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어리고 하니까 초청을 받으면 당연히 뭐 대접받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건 일본에 이제 가서 모든 건 다 와리깡이었어요. 근데 한국 식당이 굉장히 비싸요. 이 삼겹살이 뭐 삼겹살이나 뭐 이런 찌개류가 만만한 가격이 절대 아니에요. 한국에서 먹는 거에 거의 2배, 2~3배 정도로 값을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되게 비싸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저랑 이 여자 이 친구는 1차만 하고 이제 금방 나왔었는데 이 선배는 그 늦게까지 있었나? 그래서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늦게까지 있어가지고 아무튼 좀 고생을 좀 했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그 뭐 돈을 갚기 위해서 여기 식당에 잠깐 취직을 해서 알바했다는 뭐 소문도 있었고 아무튼 그랬고 지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이 남자 선배는 지금 이 카고시마에 정착을 했어요. 일본인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 카고시마에 살고 있고 애도 잘 낳고 둘이나 낳고 살고 있고 근데 그때 이거를 왜 찍었냐면 그 돼지바 있잖아요. 그 돼지바라고만 생각했던 게 일본에도 이렇게 똑같이 있어서 좀 깜짝 놀랐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진이 제가 그때 디지털 카메라 디카로 찍은 게 전부라서 뭐 휴대폰 카메라 뭐 지금처럼 이렇게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디카로 찍다 보니까 막 흔들린 사진이 되게 많아요. 아무튼 이런 돼지바 똑같은 게 있어가지고 먹었는데 내 기억에 돼지바는 이 겉에 이 초코 입자들이 잘 떨어졌던 기억이 나는데 일본에서 먹은 이거는 이 겉에 있는 게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하다 이 생각이 있어요. 이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학식 사진인데 일본에 가면은 이제 학식 대부분 뭐 이런 돈가스 그리고 뭐 돈까츠라고 하죠. 돈까츠 아니면은 가라아게 닭 튀긴 거 뭐 그런 식으로 있고 뭐 생선구이도 있고 뭐 그런 거를 이제 메뉴를 고를 수가 있고 그리고 밑반찬 이렇게 일본도 나물이 있거든요. 그런 나물류를 고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밥 공기는 대중소 뭐 그 다음에 뭐 대중소에서 대보다 조금 더 큰 거, 뭐 오오모리였나? 그 다음에 소보다도 조금 더 작은 거, 완전 최소 그 정도 이제 밥 공기를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 이제 여자 학생들은 밥 공기를 아예 밥그릇은 아예 선택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최소 되게 조그만 거 한 밥이 한 3숟갈이면 끝날 뭐 그런 거를 많이 먹는데 저는 그걸로는 배가 안 차가지고 아무튼 이 유학 시기에 살이 굉장히 많이 쪘었는데 밥 양이 안 차가지고 중 정도는 항상 먹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이 크기 아마 중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항공기를 생각했을 때 이게 여기가 되게 낮단 말이야, 높이가. 아무튼 그랬고 내가 그래서 밥 먹으면서 물어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원래 그 소식하냐라고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소식을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는 많이 먹는데 워낙 외식비가 비싸다 보니까 부담이 되니까 그냥 최소한으로 사 먹는 거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아 내가 철이 없었구나 이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또 검소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도시락, 오벤토를 정말 싸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는 이제 맨날 사 먹어야 되는데 오벤토를 싸가지고 정말 이렇게 보자기에 싸와요. 되게 귀여운 그 도시락. 그 싸우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집에서 통학하는 친구들, 일본 친구들이 좀 부럽게 느껴졌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일본인들은 소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식비의 부담, 뭐 이런 거를 느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기숙사로 이제 걸어가는 길에 학교에서 걸어가는 길에 일본의 이제 보통 흔한 가정집 모습을 찍은 건데 제가 이제 뭐 이제 번역해서 낸 책에 뭐 이제 거리의 미학이라는 책도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칭찬할 만한 점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 자신의 이제 가정집 이런 화단, 정원 이런 앞마당 가꾸는 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점이 저는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 또 어머니께서도 집에서 이제 화단 가꾸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편이어서 뭐 그런 영향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상이 깊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이자카야 사진인데 이게 첫 이자카야가 되겠죠? 일본에서의. 일본의 이자카야는 노미호다이라고 해요. 자, 오늘 배운 마스형 기억하시죠? 노무, 맛이다. 노미마스, 맛입니다. 노미호다이라고 해서 호다이는 뭐 멋대로함, 자유롭게 함이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노미호다이 그냥 마음대로 멋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뭐 바이킹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무제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무한 리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간 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당, 사람당 5,000엔, 뭐 만엔, 15,000엔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5,000엔은 뭐 3시간 동안 노미호다이 마시는 거를 계속 이제 무한으로 주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메뉴 안주들은 그 코스에 맞게, 예를 들어서 그때 이때 친구들이랑 셋이, 나까지 셋이 갔는데 5,000엔씩 인당 냈으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총 15,000엔을 이제 받은 거잖아. 그쵸? 15,000엔을 받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 15만 원어치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요리를 코스대로 이제 짝짝짝짝 줘요. 그래서 뭐 3,000엔 노미호다이도 있었고, 이제 가게에 따라 이제 달랐던 것 같아요. 가장 비쌌던 노미호다이가 이제 15,000엔. 약간 좀 고급스러운 이자카야에다가 뭐 안주의 질도 그만큼 좋겠죠. 술도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마시는 거 시키면은 꼭 술뿐만 아니라 그냥 음료 다른 것들도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안주는 계속해서 이제 샐러드부터 시작을 해서 나오고요. 자, 이게 정말 인상 깊었어. 나는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뭔가 음식인가 보다 하고 맛있는 건가 보다 하고, 또 여기 이자카야 조명이 어두우니까 이게 덜 빨갛게 보였단 말이야. 그걸 딱 열심히 먹었는데 친구들이, 일본인 같이 갔던 일본인 친구들이 이거 입에 맞냐고 하는 거야. 그때부터 좀 이상했지. 맛있다고 그랬더니 이게 카고시마 요리인데 카고시마에서만 먹는 건데 도리사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회, 생닭을 이렇게 육회처럼 먹는 건데, 약간 이렇게 뭐 참기름 같은 거 소스는 버무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어떻게 닭을 생으로 먹지? 이렇게 놀라긴 했는데, 그 깜짝 놀람을 잊을 만큼 너무너무 맛있었다는 거. 그래서 가고시마 이제 가시게 되면은 닭사시, 이거 닭사시미를 드셔보는 거는 꼭 추천을 할게요. 그 다음에 사진이 좀 흔들렸는데, 카라아게는 뭐 어딜 가나 흔하게 나와요. 빠지지 않고. 카라아게 하면 이카노 카라아게가 있고 도리 카라아게가 있는데, 보통 카라아게 하면은 이 토리, 닭 카라아게를 뜻을 하고 의미하고, 오징어 카라아게는 이카노 카라아게라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그냥 다른 것들은 이제 뭐 이런 흔한 볶음밥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해서 나오고, 마지막으로 후식까지. 근데 이게 생각보다 뭐 3시간 동안 이야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이게 많이 못 마셔요. 이게 생맥주 500cc 잔 크기 정도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많이 못 마셨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활에 적응을 하면서 장을 이제 보러 다니기 시작을 했죠. 이때 장학금을 이제 받기 전이었나? 아무튼 결과적으로 장학금을 받긴 받았는데, 장학금 받은 걸로 정말 원 없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생각이 막, 이때는 뭐 저가 항공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언제 또 일본에 올까 이런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 또 일본 음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잘 맞았어요. 과자도 그렇고 빵도 그렇고, 그냥 슈퍼에서 파는 빵도 왜 이렇게 맛있는지, 너무 이렇게 막 식빵 하나를 먹어도 그냥 너무 보드랍고 맛있는 거야. 아무튼 너무 맛있었어. 그러니까 일본은 음식이나 그런 오카시, 뭐 후식, 디저트 이런 거에 정말 진심인 나라라고 제가 이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다이에라고 이 수업에서 전에 나왔는지 모르겠네. 그 일본 문화 키워드 설명을 할 때 그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 같은 대기업, 이제 마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고시마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다이에를 보실 수 있고, 이 다이에에 가서 장 보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흔한 일이죠. 자전거를 타고 기숙사에서 이제 한 5분 거리, 자전거로 5분 거리에 있는 다이에에 가가지고 장을 봤는데, 왜 밤에 갔냐면 이게 아마 12시 반인가? 여기 적혀 있구나. 12시까지 영업이라고 적혀 있죠?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영업. 12시에 문을 닫아요. 그래서 11시 반 정도에 여기 가잖아? 그러면은 그날 이제 만들어 놓은 반찬들을 되게 싸게 팔어. 막 100엔이 뭐야. 나중에는 막 90엔, 50엔, 뭐 갈수록 떨어져. 안 팔리는 거는 되게 많이 떨어져요. 싸게 살 수가 있어가지고 그 시간대에 장을 보러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또 야행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밤 공기를 마시면서
이제 장을 보러 많이 갔었죠. 그리고 생각보다 치안이 괜찮았어요. 우리나라처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타이오 하면 태양이라는 뜻이죠. 타이오라는 이거는 슈퍼마켓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이마트, 그러니까 다이에이처럼 대형 마트는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 구멍가게는 아니야. 근데 이것도 각 지역에 이제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지. 그러니까 소규모 슈퍼마켓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약간 다이소처럼 그런 저렴한 물건도 팔고 식품도 팔고 아무튼 슈퍼는 슈퍼인데 다이소 같은 느낌도 있고 근데 그래서 여기는 기숙사에서 더 가까운 편이었거든요. 그냥 기숙사에서 자전거로 1, 2분. 그래서 여기 가서는 정말 간단한 거, 크게 장 보지 않는 거, 그냥 간단하게 먹을 거. 그때그때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그런 거 사러 자주 이제 갔었죠. 근데 이제 한 가지 기억이 남는 게 이 타이오에 처음 방문했을 때 지금 생각하면은 막 우리 그 매대에서 판매하는 그 분이 계산하시는 분이 뭐 포인트 카드 있으십니까? 뭐 적립은 하십니까? 막 되게 빨리빨리 이제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는 한국어니까 알아듣지만 일본어로 그 얘기를 막 들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또 심지어 여기는 약간 방언도 있어. 사투리도 있거든요. 큐슈 사투리.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이제 거기 막 매대에 서가지고 막 되게 빨리 차차차차 얘기하는데 제가 처음에 벙쪄가지고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저랑 이제 같이 갔던 금발의 외국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는 금발의 외국인 친구한테는 누가 봐도 그 미타메가 겉모습이 외국인이잖아. 그러니까 되게 막 천천히 얘기를 해줬어. 표준어를 써가면서. 근데 이제 그 다음 차례였나 뒤에 있던 이제 나는 당연히 이제 누가 봐도 이 미타메만 봤을 때는 한국인 일본인은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빨리 얘기한 거지. 근데 내가 막 못 알아듣고 서 있으니까 되게 막 당황했던, 약간 나를 좀 바보로 본 것 같았어.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적응을 하고 몇 개월 지났을 때는 이제 다 알아들었는데 처음에 좀 당황을 했었고, 자, 그 다음에 마도카라는 회전초밥집이 이게 유명한데, 여기를 내가 2019년에 거의 10년 만에 다시 갔을 때 없어졌더라고. 그래갖고 너무 아쉬웠어.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가게들 되게 많고요. 이거는 내가 왜 찍었냐면 공원에 산책하는데 공원 이제 화장실이었거든요. 근데 세면대가 너무 이게 미니 사이즈인 거야. 그 귀여워가지고 이게 지금 이 작은 사이즈가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 작아요. 이게 딱 두 양손만 여기에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예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무튼 그랬고 그 다음에 찰떡아이스 아세요, 여러분들? 롯데 건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출시가 되고 있었고 뭐 바닐라 맛, 뭐 이치고 맛, 뭐 아즈키 맛이 이거 판 맛이구나. 이치고가 아니라 판 맛. 그다음에 matcha, 녹차 맛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세 가지 맛이 있었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진을 보여드릴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가고시마 대학 정문 맞나? 후문인가? 후문이다. 후문 인근에 있는 카페였어요. 이제 카페였고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소소한 이런 카페 이런데 그냥 조용하게 한적하게 가는 거를 당시에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가니까 이런 식으로 라떼 아트죠. 이렇게 해서 줬었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시절에는 이제 20살, 21살, 21살, 22살 이렇게 초반이니까 그 시절에 막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나는 일본에 가서 이제 하게 된 거잖아. 되게 그냥 모든 게 다 즐겁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되게 외관 인테리어부터 너무 막 이렇게 귀엽지 않아? 이렇게 나무 꾸며놓은 것도 그렇고 이렇게 소박함이 느껴지는. 자,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노미호다이를 이제 또 갔죠. 이건 타코 그 뭐라 그러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타코와사비. 타코와사비였고 그다음에 이제 자주 이제 모였던 저를 포함해서 이제 친구들 이 셋이 이제 종종 갔었어요. 가가지고 이제 노미호다이를 정말 많이 먹었던 것 같아. 그 이제 메뉴는 갈 때마다 날마다 다르고 카라아게는 항상 나오고 이것도
이것도 뭔지 모르겠는데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막 숙주랑 이것저것 고기랑 이렇게 볶았던 건데 매운맛은 아니었고요. 약간 좀 고소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다음에 뭐 이카, 오징어 튀김. 그다음 먹는 사진이 이제부터 많은데 여기도 학교 인근에 밥집이에요. 밥집인데 메뉴가 엄청나지 않아요? 난 사실 여기 있는 메뉴를 다 읽지도 못했었어. 다 읽지도 못했고 그냥 항상 내가 이제 앉는 자리에서 근처에 아 이거 뭐 그냥 괜찮겠다 하는 것들을 시켰던 것 같아. 메뉴가 뭐 이렇게 많아가지고 지금 봐도 막 정신이 없다. 그냥 아무튼 그냥 딱 눈에 들어오는 거를 주문해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본은 이렇게 정식을 시키게 되면 쯔케모노라고 해서 이 오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다 있고 무를 소금에 절인 소금이나 된장에 절인 그게 같이 이제 곁들여서 나와요. 일본식 김치죠. 일본 사람들이 이제 김치를 막 이제 억지 주장을 하는 게 아마 이 쯔케모노 때문이에요. 쯔케모노가 그 담글 침자, 그러니까 이렇게 침자, 담글 침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담그는 거는 맞잖아요. 이런 야채들을 배추도 포함해서 오이, 당근, 무, 배추 이런 것들을 뭐 소금이나 그런 된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꼭꼭 꽂아놔. 이렇게 장독대에. 그래서 그게 절여지면 뭐 어떻게 잘 씻어내가지고 이렇게 썰어서 먹는 건데 아삭아삭한 식감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소금에 절인 배추에다가 온갖 양념을 해가지고 이제 버무려서 김치를 만드는 거고 저장 음식을 만드는 거고 근데 저장 음식이라는 그 공통된 비슷한 특징 때문에 아마 그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김치는 우리 거가 맞겠죠. 맞겠죠가 아니라 맞죠. 그래서 아무튼 일본 정식 되게 많이 나오고 학교 식당이랑 다르게 여기 가면 그래도 이제 학식보다는 좀 비싸요, 값이. 학식은 되게 저렴한 편이고 그래서 정말 푸짐하게 줍니다. 딱 봐도 되게 살찌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게 튀김 요리가 워낙 많아가지고 일본이 아무튼 먹으면 되게 살 많이 쪄. 이런 식으로 그 노렌 일본의 가게 앞에는 이런 노렌이 간판으로 붙어 있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또 학식을 또 많이 먹고 그랬고, 그리고 여기 그 마도카, 아까 말했던 지금은 없어진 회전초밥집에 가서 또 엄청나게 먹었죠. 정말 왜 그렇게 많이 먹고 다녔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정말 지금 생각하면 안 될 정도로 많이 먹었던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 가스토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이에요. 우리는 뭐 아웃백, 뭐 빕스 이런 것들이 있듯이 일본도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는데 좋은 점은 일본의 패밀리 레스토랑의 좋은 점은 이렇게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이 많고 또 24시예요. 24시고 노미호다이가 있어요. 물론 술은 팔지 않는데 마시는 음료 있잖아. 내 기억에 정말 되게 쌌는데 얼마만 조금만 내면 1000엔인가? 300엔인가? 그것만 내잖아요. 그러면은 아침까지 여기서 그냥 밤새 공부하거나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서 노미호다이 마음대로 마실 수가 있어. 근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여기 가스토에서 먹은 건데 당연히 맛있었고요. 이렇게 유학생들이랑 다 같이 이제 여기 보면 스페인이고 여기 지금 미타메가 동양인인데 이 친구는 일본계 니케라고 하거든요. 니케 브라질진이라고 해서 일본계 브라질인 브라질 국적의 뭐 일본인 이제 그 후손들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중국계의 오스트라리아진. 그리고 뭐 이제 일본인, 그다음에 한국인 유학생, 뭐 일본인, 여기 이제 사진에 찍히지 않은 친구들도 제가 살았던 유학생 기숙사 그 유학생 회관에서 이런저런 뭐 그런 다국적 모임 이런 게 많았어가지고 그런 뭐 파티, 뭐 일종의 회의 이런 거 끝나고 다 같이 이제 그 회관에서 바로 앞이었거든요. 회관 뒷문에 바로 그 맞은편에 이 가스토가 있어가지고 회관이라는 거는 기숙사 거기 나와서 이제 다 같이 먹고 놀고 막 이제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소바 가게인데
소바 데이라고 그런 게 있더라고. 이날 갔는데 그래가지고 100엔에 무한 리필로 소바를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딱 100엔만 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자루소바라고 하죠. 이 채 받친 이 채반을 그냥 계속해서 리필해다 줘. 여기 있는 거 이거 소스는 그냥 계속 한 번만 있으면 계속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되게 즐거운 경험. 근데 이렇게 무한 리필을 먹고 마크도나르도에 가가지고 또 100엔 메뉴가 있어요. 일본의 그 마크도나르도 또는 뭐 마크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면 100엔 메뉴가 있어가지고 또 이제 그 100엔 메뉴를 사가지고 여기가 어디 그 바닷가 부근이었던 것 같아. 이제 일본은 어딜 가나 바다가 이제 가까우니까 바닷가 부근이었나 어디 방파제 이제 부근이었는데 또 유학생들끼리 실컷 먹고 마크에서 이거 사가지고 또 먹으러 갔죠. 이것도 지금 술인데 이게 왜 샀냐면 세모금이면 끝나는 되게 초미니 사이즈.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한국에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귀여워가지고 샀고. 자, 그 다음에 또 일본.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프레스포라고 하는 여기는 쇼핑센터예요. 우리로 치면 대형 쇼핑몰. 그래서 여기 가서도 이날은 이제 일본인 친구가 소개를 이제 해준다고 해서 이제 따라갔다가 이제 여기서도 이제 뭐 회전 초밥집에서 이제 흔하게 밥을 먹고 여기 쇼핑몰이니까 뭐 유니클로도 있고 무인 양품점도 있고 이것저것 그냥 다양하게 이제 구경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구경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크기가 되게 큰 박스였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생 때 이거 되게 작은 사이즈로 손바닥보다 더 작은 사이즈로 껌이 안에 한 두세 알 들어있었나? 팔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되게 큰 사이즈로 여기 일본에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었어. 그것도 일본 거였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기모노하고 유카타 팔고 있고요. 그냥 뭐 서점도 있고, 일본에서는 다른 지역에도 있는 대형 쇼핑센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온이라는 일종의 여기도 쇼핑센터인데 이거는 좀 백화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온도 되게 많아요, 곳곳에. 각 전국에 많이 있고 일본에서 이제 유명한 백화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제가 신입생 환영회를 이제 받은 곳인데 일본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 그 지역에서 이제 1년 동안 지도 교수님이었고 이제 굉장히 머리도 길고 긴 머리를 막 묶고 다니시고 막 챔피언 벨트 같은 거 막 하고 다니시고 막 그랬어. 심리학과 이제 심리학 전공 교수님이셨는데 인지심리학. 그래가지고 수업도 들어보니까 되게 재밌는 뭔가 이렇게 괴짜 같은 느낌의 그런 재밌는 교수님이었고 뭐 그렇게 인연이 깊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뭐랄까 되게 아무튼 신입생 환영회도 해주시고 그 연구실 친구들이고 그래서 신입생 환영회 해주시고 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도 그 쇼핑센터 가고시마 중앙역 가고시마 추오에키라고 하는 가고시마 중앙역에 있는 센터인데 쇼핑센터인데 거기 갔더니 뭐 이렇게 한국 라멘을 되게 비싸게 팔고 있더라고요. 99엔이니까 990원을 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때 또 엔다가고 그랬으니까는 1000원이 넘는 거죠. 근데 2009년도에 1000원 넘는 라멘은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일본 그냥 슈퍼에 갔을 때 일본 라멘이 이 정도 가격이 아니었거든. 그리고 봐봐, 이거 보면 너구리는 지금 100엔을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비싸죠. 자, 그리고 일본에 가서 이제 또 하나의 경험. 일본이 이때 나는 2009년도에 한국에서는 할로윈 문화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냥 뭐 어디 영어 교재에서나 봤을까? 근데 가고시마에 갔더니 할로윈을 챙기고 할로윈을 즐기는 분위기더라고. 그래서 그런 또 하나의 또 경험을 했죠. 자, 그리고 딱 갔는데 이때부터 이 애플사의 이 맥이랑
아이패드랑 뭐 아이팟이랑 이런 게 되게 획기적으로 이제 되게 예쁘죠.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옛날 모델인데 이때는 정말 되게 혁신적이었잖아. 그래가지고 되게 예쁘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애플사의 제품들을 가고시마에서 처음 저는 접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리고 넘어와서 이게 볼링장인데, 일본 친구들, 뭐 대학생들 뭐 하고 노나 하면은 뭐 술도 먹고 뭐 이것저것 하겠지만 우리랑 비슷하게 볼링도 치고, 여기가 이제 복합 뭐 운동 레저 뭐 그런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 여기 볼링장에 가서 뭐 농구도 할 수 있고 이것저것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 같이 가서 이제 밤새 놀았죠. 여기 지금 보니까 새벽 6시가 넘었어. 밤새 놀고 되게 즐거웠던 그런 추억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오쇼라고 해서 이제 왕장이라는 뜻인데 임금 왕자에 그 장군할 때 그 장을 써가지고 오쇼라는 일본의 그 중화요리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도 중화요리가 있는 거지. 근데 한국이랑 조금 달라요. 이 일본은 그 군만두, 우리는 군만두인데 약간 튀긴 듯한 느낌의 군만두잖아. 근데 이게 정말 이제 군만두가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일본은 야키교자 하면은 만두의 3면 중에 딱 한 면만 이렇게 약간 탄 듯 태우듯이 세게 구워요. 그리고 마지막에 물을 붓고 뚜껑을 덮어서 나머지 이 2면은 찌듯이 익히더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자를 팔고 있었고, 그리고 일본식 볶음밥. 그래서 이거 되게 맛있었어요. 그리고 카라아게는 여기 오쇼에서도 빠지지 않더라고, 중화요리 가게에서도.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한 듯 약간 다른 느낌의, 우리로 치면 고추 잡채 뭐 이런 느낌일 거야. 이런 것도 뭐 유산슬밥 이런 느낌인데, 볶음밥도 그렇고. 근데 되게 우리랑 비슷한 듯 다른 느낌의 조금 더 달달한 느낌이에요. 그런 중화요리를 팔고 있었고, 짜장 짬뽕은 없죠. 대신 이제 나가사키 짬뽕이라는 게 있죠. 하얀 국물 베이스에 해산물이 들어간 짬뽕. 이제 그게 일본식 짬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가서 공부는 안 했는데, 학교 공부는 좀 소홀했는데 다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진이 등장하면서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여기에서 아까 그 12시까지 하는데 장 보러 가면은 그 마감 시간 전에 장 보러 가면 싸다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그냥 평소에 가도 이제 싼 가격인데 이렇게 팔고 없애야 되는 것들, 이게 가격을 계속 다운시켜. 그래서 늦게 가면 되게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날의 이제 밑반찬들을. 그냥 지금도 50엔인데 이게 나중에 막 더 떨어지거든. 엄청 싼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일본에 가서 느낀 점은 물가는 싸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임금이 이때 당시에 카고시마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가스토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하면은 얼마를 주더라? 내 기억에 700엔, 750엔, 800엔, 그리고 뭐 어떤 데는 뭐 900엔 막 이렇게까지 줬던 것 같아. 그러면 시급으로서 이게 굉장히 높은 거잖아. 센 거잖아. 한국 돈으로 치면 거의 10,000원 가까이 됐잖아. 2009년도를 생각해야 돼, 여러분. 아무튼 10,000원 가까이 되는데, 시급이 10,000원 가까이 되는데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게 100엔짜리 도시락을 먹거나 아니면 50엔짜리 이거 몇 개 사다가 그냥 집에 있는 밥이랑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서 밥값이 엄청 싼 거잖아요. 나는 되게 물가가 싸다고 느꼈어. 아무튼 그래서 그런 좋은 점이 있고, 뭐 단점은 뭐 아까 말했듯이 교통비가 이제 비싸다는 거, 뭐 그런 단점은 또 있겠죠. 그리고 유학생 그 회관 기숙사에서는 이렇게 막 국제 교류가 이제 많아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이런 뭐 오코노미야끼도 만들고 뭐 외국인들 다 같이 모여갖고 이런 뭐 파티가 많아. 이제 그때만 해도 이 사람들도 다들 대학생이니까 다들 어렸지. 나이가 많아봤자 대학원생들이니까. 뭐 나이가 많아봤자 20대 후반? 뭐 이랬으니까. 다들 젊었죠. 다 같이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허접한 거지. 이제 학생들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뭐 대단한 요리를 만들 거는 아니잖아요. 뭐 부모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다 같이 모여서 만들고 같이 웃고 떠들고 되게 즐겁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그 할로윈을 가고시마에 가서 처음으로 접했다고 했잖아요. 되게 생소한 경험이었어. 꼭 가보고 싶더라고. 유학생 이제 친구들이 가고시마에서 그 어떤 클럽에서 할로윈 파티를 하는데 가보지 않을래 해가지고 급작스럽게 기숙사 방에 있다가 다 같이 그냥 자전거 타고 막 갔죠. 갑자기 가가지고 우리는 뭐 분장할 줄도 모르지 이런 거 처음 접해보니까. 그래서 가서 그냥 이렇게 분장한 사람들, 이렇게 오니기리가 된 사람도 있더라고. 분장한 사람들도 구경하고, 이 친구는 불가리아인 유학생이었는데 불가리아인 친구랑, 그러니까 유럽인이죠. 여긴 중국인 친구고 같이 가서 불가리아의 뭐 그런 할로윈 문화 이런 것도 듣고, 거의 뭐 불가리아 할로윈 문화는 미국이랑 거의 비슷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아프리카 유학생도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유학생 이제 잘 챙겨주시던 교수님이 또 유학생들만 따로 초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피자를 또 만들어 주셨었어. 할로윈이라고. 너무 감사하죠.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2009년 9월부터 2009년 10월 두 달에 걸쳐서의 뭐 유학 사진을 같이 이제 살펴봤는데, 다 보여드린 게 아닌데도 짧게 한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오버가 돼서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미나상 오츠카레사마 데시타.